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가 무려 장중에 마이너스 10%까지 빠지면서 지금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폭락을 하는 바람에 시장이 정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돼버렸죠. 사실상 오늘 하루는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가 터진 거나 다름이 없는 장중에 8%가 넘게 빠졌으니까 말 그대로 엄청난 이 충격의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의 대장주가 이 정도로 이제 밀려버리니까 밑에 있는 반도체 부품주들, 소부장 쪽들, 그쪽은 말할 것도 없고, 시장 전체가 지금 무차별적인 투매가 떨어졌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공포의 장세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주주님들 마음고생과 고민이 정말 심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했던 내용이 있죠. 지금 이 삼성전자는 주가가 위로 이제 꽉 막힌 상태로 지독한 그 가두리 장세, 그러니까 박스권의 장세가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했어요. 자, 어제도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가 나오지가 않고 주가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 깔려 있는 것 자체가 이 공포를 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응축이 됐던 공포가 이제 오늘 매서운 이 개파락과 함께 투매 폭탄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어제 이미 이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짚어드렸지만 만약 이 진짜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정답치까지 미리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일단 어제 영상 짧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조정 중이긴 한데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형태가 이제 박스로 나온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계속 이 고점 돌파를 현재 실패를 했고 지금 주가가 중요한 이 21선 아래에 깔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21선 아래에 깔리면 항상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이 공포거든요. 공포.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당연히 추가 하락 충분히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락은 이 삼성전자가 추세가 깨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집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일관되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기본적으로 박스권 거래의 이 기본 원칙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단에 오면 매수잖아요, 매수. 그죠?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박스권 등락이고 하락을 해도 거긴 매수지 매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보신 대로. 그러니까 박스는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말한 그 이격 조정 있죠, 과열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 조정. 그것도 진행이 된 거고 주가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이격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그 이격을 좀 더 빠르게 채우게 해버렸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공포가 터질 때마다 매수를 해가면 그럼 이런 하단 가격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 조정을 버티고 그리고 이 다음 추세를 먹자였단 말이에요. 오늘 그 공포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현재 무지막지한 하락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또 이번 하락은 도대체 어느 가격대에서 멈출지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어느 맥점을 타점으로 본격적으로 매수 장전을 해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다 누르셨나요? 그럼 빠르게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 현재 하락이 어디서 멈추냐. 바로 이거죠.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주가가 박스 하단에 도달을 했고 이동평균선에 터치를 했지만 내일 당장 아침부터 이제 자로잰 듯한 하락을 멈출 기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살짝 더 빠지는 그 충격파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그 추가 하락이 나오는 자리야말로 이번 조정 장세의 완벽한 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삼성전자 종목 분석도 분석인데 지금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수 설명도 조금 제가 보태어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면 거대한 하나의 이 하락 추세대를 그리고 있어요. 고점에서. 그러면서 오늘 터진 폭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단선 라인까지에도 이제 바짝 근접을 해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아래의 이동평균선을 봐도 지금 이제 터치를 하진 않았지만 강력한 지지선이 이제 61선이 있어요. 밑에 터치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주포들은 이런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깔끔하게 돌리면 좋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흔들기 때문에 속임수를 많이 씁니다. 장중에 일시적인 이제 툭 깨지는 이탈, 극심한 공포를 조정하는 이 투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현재 위치에서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지수를 이제 가격대로 보더라도 7,500포인트는
대단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강력한 이 지지점을 형성했던 가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설령 장중에 의도적인 추가 하락이 내일 좀 더 발생하더라도 워낙 중요한 흐름이 지금 많은 것들이 중첩이 된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일시적으로 혹 깨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장중에는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단단하게 지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결론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추가 하락이 한 차례 더 떨어지더라도 거긴 매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우던 그 본래의 전략대로 항상 말씀드리죠. 남들이 두려워하는 그 공포 속에서 차분하게 물량을 모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공포스러운 흐름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우린 쫄지 말자는 거죠. 여전히 매수 관점의 대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어제 영상에서 그 시나리오를 다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짧게 확인하고 오자고요. 똥발 악재가 있을 때는 좀 더 이제 고변동성이 생겼는데 기간 조정은 짧고 이게 이제 22만 3천 원에서 16만 5천 원까지 한 25%에 대한 조정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보자고 예측을. 이때보다 더 큰 조정이다, 더 변동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맥시멈으로 나와도 이 고점 대비 30%라 보거든요. 30%. 그럼 이게 한 26만 원, 26만 원 가격이 나와요. 네, 보신 대로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강조를 해드렸던 그 고변동성의 흐름이 지금 시장에 그대로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고 주가가 이제 생각보다 매섭게 빠지면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상에 강력한 이 지지 가격대와 맞물려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설령 시장이 장중에 이제 의도적인 투매가 좀 더 연출이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가격대는 이전부터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려보자고 선을 그어드렸던 그 약속의 가격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오늘 하락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28만 원까지도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이 준비가 안 된 누군가에게는 좀 숨막히는 공포가 될 수 있지만 저와 함께 명확한 이 전략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공포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단호하게 기회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죠. 주식은 조급함을 좀 버리고 그러니까 엉덩이 무겁게 기다리면 그 좋은 가격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오려고 하잖아요, 지금. 다만 이제 실시간으로 변하는 이 디테일한 진입 포인트를 잡는 게 어려운 분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장중에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공포에만 분할로 모아가시라고 가이드를 잡아드리는 거고 정확한 이 저점 맥점 타점을 문자로 안전하게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이제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장중에 다 짚어드린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 현재 하락 또한 또 지나고 나면 이 다음 기술적 반등은 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제가 이제 당당하게 반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의 하락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현재 하락이 나오니까 내 말이 맞지 않냐 하면서 자, 연기금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연기금이 던지니까 조정이 오는 거다 하면서 연기금 매도 때문에 주가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 그러니까 연기금 매도 때문에 주가가 무너진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자, 연기금은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자산 비중이 있어서 기계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리밸런싱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이 발생이 되고는 있지만 시장을 무너뜨리는 그 하락의 주포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시장을 폭락시키는 거는 오히려 아무도 예상 못한 돌발 악재 이런 것들이지 투자자 누구나 다 하는 그 기계적인 매도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수급 보면 차라리 메인들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메인들이 문제죠. 훨씬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는 악재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락하는 그 심리를 악재처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올라올 때 상승장에서는 호재만 튀어나오고 하락할 때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죄다 악재밖에 안 남잖아요. 특히 삼성전자처럼 지금 주가를 이렇게 이제 21선 이하에다가 지금 딱 이렇게 정찰을 해두면 어떻게 되냐? 21선은 여러분들 이제 생명선이자 투자자들의 심리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며칠만 아래에 묶어둬도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 때문에 굳이 안 던져도 될 주식을 아주 쉽게 투매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불안감이 극에 달할 때 그때 이제 투매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주포들은 뭘 해요? 그 공포를 이용해서 결국 또 물량을 받아간다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지금 이 하락이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 실적 발표 때문에 지금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제 시장에서 경고하는 실적 피크아웃, 그러니까 주가가 완전히 이제 과열권에 붕 떠 있을 때 뉴스를 띄우면서 더 과열을 만들면서 이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길 때 나오는 현상인데, 그래서 그 실적 피크아웃이 나오려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그 전까지는 급등세를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실적 발표를 시키면서 부양시키면서 떠넘기는 거죠. 자, 그런데 오히려 실적 발표 시기가 지금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주가가 이렇게 사정없이 눌림목이 생긴다. 자, 실적 잘 나온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세력들이 역이용한다라는 거죠, 역이용. 발표 직전에 주가를 최대한 눌러놓고 실적 공시가 뜨는 그 순간을 강력한 트리거로 반대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조정은 짧고 굵게 나오는데 빨리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골이 깊으면 어때요? 반등도 빠르게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자, 저는 지금 하락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신뢰도 높은 파동론으로 제가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보시는 건 이제 월봉인데, 주가가 이제 오르는 시기마다 변곡점은 늘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건 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1파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발생했고, 2파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발생했고, 3파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현재 4파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발생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는 조정이 대부분이 1개월짜리 조정으로밖에 안 나왔어요. 항상 이 조정이 상당히 짧았다라는 거죠. 상승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그러니까 1, 2, 3이 나오면은 하나의 상승 사이클이 끝나는 게 맞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장세는 엄청 이 대시세, 그러니까 혁명을 이끄는 AI의 대사이클이 지금 나오는 역대급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3파 이후에 강력한 연장 파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연장 5파까지 터지는 대세 상승 파동입니다. 그리고 이 연장 파동에서 나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4파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발생이 되면 이대로 4파로 시장이 끝나버리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진행 중인 4파의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고점을 치러 가는, 확인하러 가는 강력한 5파동이 무조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올라오면서 직전 고점을 만드는 쌍고점의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수급이 좀 더 강하게 붙어주면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자,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게 이제 어떤 형태든 간에 5파동은 반드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5파동은 왜 발생하냐면 이제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이 인간의 심리 있잖아요. 심리, 과열 심리. 그것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을 이제 완전 털어내고 대시세를 마무리 지으려면 대중들을 완벽하게 흥분시키는 그 고점 테스트 봉을 반드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끝이 나도 끝이 난다라는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비교를 해드리는 게 이제 에코프로의 과거 차트죠. 왜? 최근 시장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시기에 과열을 만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수급 쏠림을 만들었던 건 에코프로밖에 없기 때문인데, 에코프로도 큰 그림에서 보면은 자, 형태는 다르지만 1파와 2파와 3파가 정석적으로 터져 나온 종목이에요. 에코프로는 이제 대사이클의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이제 3파동을 짚고 마무리가 됐는데, 3파 때도 자, 피날레죠. 피날레 파동.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실적 피크를 나오고 만드는 파동입니다. 그 흐름이 나오고 나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지만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이렇게 직전 고점을 테스트하는 봉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파동론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그것과 이제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대세 파동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하락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 하락을 발판 삼아서 제가 말한 실적을 강력하게 이 트리거로 활용을 하면서 이 다음 파동을 만들러 갈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이 5파동을 우리가 지금 같이 노려보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정도 전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이 이제 제가 보는 맥점 차트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다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이 1년 동안 넘게 올라온 이 삼성전자의 주포들의 수급을 고민을 하면서 만든 게 이 맥점 차트인데, 주가가 올릴 때는 주포들이 일정한 패턴과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상승이 진행이 되고 나서 조정 국면이 오면 어디서 매집을 하는지가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주포의 매집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타이밍이잖아요. 그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번 조정이 진행이 되면은 주가는 이 상승을 하다가 이쁘게 이렇게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매집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9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자, 삼성전자가 매집 밴드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매집을 해야 된다고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때가 이제 이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강력하게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 과열을 시킬 때는 또 똑같이 주가가 밴드에 터치를 하더니 칩보들은 매집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역시 제가 중동발 악재가 발생했었을 때인데 17만 라인에서 이제 강력한 전환에 대한 이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대세 상승이 나온 동안에 사실상 이 엄청나게 좋은 눌림목이라는 게 정말 몇 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조정을 만들면서 그 흐름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엄청 중요한 이 변형의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노란 밴드를 타고 가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렇게 이제 깨지면서 제가 말한 이 파란 밴드까지도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겠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밴드에 진입을 하다가 자, 원래 이 본래 지지받을 자리에서 받지 않고 이렇게 한번 깨지는 흐름이 나오는데 자, 그리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아주 강력한 시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과열이 나오는 그러니까 중기적 저점의 바닥이기 때문에 정말 이 차트에서 몇 번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흐름이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반등이 미미해서 내일 추가 하락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보니까 미장의 흐름도 하락이 좀 더 생기긴 하겠더라고요.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 보는 김에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동안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그러니까 지지로 올라왔던 건데 그러면서 지그재그 조정을 보였던 건데 그동안 이 지지를 보였던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안 통하는 이 이탈이 발생했어요 이미. 자, 계속 지지를 받던 이동평균선이 터치를 하다가 쏘지 못하고 깨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 실망 매물이라는 게 출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이 매도세라는 건 상당히 이제 확정적이긴 하죠. 그래서 그 하락이 아싸리 좀 강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빠르게 바닥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면은 중요한 가격이 바로 이 800달러와 이 900달러에서 상당히 밴드가 지금 중요한 가격이 잡혀 있는데 그 가격에 찍게 되면은 얘도 이제 이격 조정의 마무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가격 조정과 우리 지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는 다시 한번 이 반발 매수세라는 게 상당히 강하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도가 떨어지게 되면 일단 그 하락에 대한 여파로 삼성전자 역시도 하락이 진행이 되긴 할 건데 근데 그 하락이 나오면 이제 전약 후 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후 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그 다음날 미장이 다시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럼 추가 하락을 해도 말씀드린 대로 꼬리가 달릴 거라고 했죠. 그게 바로 다음날에 반영이 돼버려요. 급락 뒤의 반등은 항상 아일랜드 갭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투매를 만들었는데 다음날 갭을 떠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일도 이제 갭하락이 나오면 그건 이제 매수로 활용해야지 매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는 거는 언제라고요? 바로 이 맥점 분봉이 돌파가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봉에서 지지를 체크를 하고 분봉에서 돌파가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그때 이제 방향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30만 원에서 이 기술적 반등을 노릴 때도 이때거든요. 주가가 지금 현재는 밴드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파가 돼야지 단발성으로나마 이 시세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 거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똑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제가 보는 맥점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하게 될 건데 일단 지지 가격이 오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자고 가장 빠르게 제가 실시간 매수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맥점 분봉이 돌파가 되면 그때는 이제 비중을 실는 2차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 절대적인 삼성전자의 전환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현재 하락에서 이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적 반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자,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케이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